금이 어떤 통화를 다 이겼죠. 시대가 아예 바뀌었다. 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모멘텀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기에 올랐기 때문에 금이 상당히 좋다. 새로운 골드러시다. 자, 오늘 이제 그 에릭과 함께 글로벌 IB들의 그 2025년 전망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블랙락, 두 번째 시간에 골드만삭스, 마지막은 이제 JP 모건입니다. 네, JP 모건은 저는 JP 모건 연가정화 보고서 읽을 때 아크 건 줄 알았어요. 진짜요? 갑자기 무슨 이 AI 관련된 기술 혁신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진짜요? 아크 마냥. 어. 그래서 뭐야? 어허. 라고 좀 놀랐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4년의 흐름이 25년도 이어질 것 같다. 역시나 좋을 거고. 네. 그래서 본인들 역시도 AI에 주목을 하는데 근데 좀 차별화가 된 점은 뭐 골드만삭스나 뭐 다른 IB들은 아니 AI 좋을 것 같다. AI 주식한다. M7 괜찮다. 뭐 비싸 안 비싸다. 뭐 살만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JP 모건은 이제 밸류체인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25년에는 밸류체인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장기채에 비해서 좀 비교적 긍정적인 편입니다. 장기채에 대해서. 블랙락은 좀 안 좋게 봤잖아요. 네, 다른 네. IB들도 이거 뭐 인플레 리스크도 있고 장기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봤는데 뭐 JP 모건은 장기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24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는 이제야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도표는 이제 이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가 이 분기별 성장률이고 이 남색 선이 트렌드인데 보시면 이제야 이 트렌드 선으로 추세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 예전의 흐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JP 모건 핵심입니다. 블랙락에서 와가지고 그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그거 다 틀린 건데 뭘 또 이제 보고 이런 있어. 거 쓸모없어. 뭐 정상이야 무슨 정상이야 다 안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좋은 흐름에서 중요한 호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리하게 이 금리 완화 사이클로 이제 완전히 들어섰다. 이 그래프는 이제 37개국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 금리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37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야 다들 금리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25년에도 이 흐름이 쭉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입니다. AI 투자가 지금까지 사람들 많이 됐다고 착각하는데 25년에는 더 많이 할 거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빅테크들이 좀 끌어왔잖아요, 이 투자를. 네. 근데 이제는 다른 산업에서도 AI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더 활발해질 거다. 그리고 AI로 인한 생산성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체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걱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금리 인하 다 이렇게 쌓아 내리면 다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에 대해서는 인플레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를 내려도 최종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낮을 거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26년 1분기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텐데 아마 최종 금리가 3.5%일 것 같다. 유럽은 지금 저성장이기 때문에 2% 이하로 내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종 금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를 많이 자극 안 할 거고. 그리고 이거 캐시우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돼서 인플레가 상쇄될 거다라고 JP모건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인플레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왜냐면 AI가 눌러줄 거니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블랙락의 생각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네요. 블랙락은 인플레이션이 2라운드가 있으니까 팁스 같은 거 투자해라.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네, 지금 JP모건은 인플레 걱정 없다. 이런 쪽이네요. 네. 물론 이제 다 똑같이 역시 올해도 미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공통점은 미국이다. 그렇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원래는 이머징이 선진국들보다 좋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더 수혜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이머징 마켓은 중국 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네네. 지금 중국 소비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6% 정도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머징이 크게 수혜보지 못하고 미국이 제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에서 이번 올해는 S&P 500의 모든 섹터가 이익 성장을 기록을 할 거다. 근데 이런 게 2018년 이후 처음이래요. 정말요?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올해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도 오고 경기도 좋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주식도 굉장히 좋을 거다.
라고 JP모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S&P 500의 전 섹터에 대한 이익 성장 전망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자본시장을 보면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본 시장을 그쵸. 보면 우리가 보통 자본시장을 생각을 하면은 개인이 주식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상장시장만. 근데 그 외에도 자본시장이라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IPO도 있고 여러 가지 맞아요. 비상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시장들이 아직 안 올라왔다는 거죠. 요게 이제 GDP 그러네요. 대비해서 이 레버리지론이라든가 아. IPO의 볼륨을 나타낸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역사적인 버블 있지 않습니까? 07년 금융위기라든지 그쵸.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뭐 21년 마지막 21년 인플레 오기 전에 상승장이었다든지 음. 이런 버블에서 이제 정점을 딱 찍고 버블 터지면서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안 쫓아왔다는 거죠. 이 그림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주식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장 시장은 많이 갈 수 있을지언정 다른 굉장히 덩어리가 큰 시장들은 아직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은 아니다. 달려갈 공간이 남다.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투자가 올해 더 꽃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뭐 아까랑 논리가 비슷한데 기업 이 과거에 이 큰 흐름이 나타났을 때 기업 투자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그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요 그래프는 이제 기업 투자를 5년 평균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뭐 2차 대전 전후라든지 60년대 니프티 50라든지 2000년대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2000년대 중반의 하우징 버블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이 있을 때 기업 투자가 확 뛰잖아요. 지금은 이런 AI 혁신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업 투자가 많이 안 뛰었다. 그래서 AI 투자도 이제서야 꽃을 더 피우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꽃을 피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AI와 무관해 보이는 기업들에서도 AI 투자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앞으로 각 섹터별 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그 자동화나 네. 이런 AI 설비에 투자를 할지를 예상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뭐 이 식음료, 푸드 앤 비버리지 뭐 이런 것들도 리테일 이런 것에서도 앞으로 AI 투자를 많이 늘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CES 다녀오신 분하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AI가 전 산업에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투자가 많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은 일단 첫 번째 즉각적인 수혜를 받을 것은 헬스케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거 좀 재밌는 도표인데 Y축이 이 LLM으로 대체 가능한 인력의 비율이고요. X축이 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65%에서 70% 정도 LLM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매출의 한 35%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큰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도입하고 사람들 자르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도입하면은 앞으로 얼마나 마진이 늘어나겠냐. 그러네요. 헬스케어가 즉각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얘네들도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엄청 투자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건 너무 유명하죠. 앞으로 전력 수요가 튈 거라는 건데 네네. 그 남색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배제하고 향후 전력 수요를 나타낸 데이터 거고 센터다. 이제 민트색은 데이터 센터 수요를 넣고 들어오면서. 이제 전력 수요를 예상한 건데 보시면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더블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막 깔아야 되죠. 전력 수요 막 깔아야 되고 뭐 신재생도 열심히 해야 되고 천연가스도 써야 되고 원자력도 해야 되고 여차하면 뭐 진짜 화석연료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할 거다. 네. 그러니까 AI 때문에 갑자기 뭐 재료나 이런 산업이 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JP 모건의 핵심 키워드는 계속해서 AI가 네.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오는 수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투자의 방식도 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무장 충돌을 나타낸 겁니다. 전 세계적인 무장 충돌의 횟수를. 이게 80년 이래로 이 서로 무장 충돌이 가장 심하고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방비 지출이 당연히 일어날 거고 근데 국방비 지출되는 형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그냥 군대에 지출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국방이 AI나 5G나 이런 최첨단 기술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하려는 것들이 팔란티어나
이런 AI나 뭐 5G 이런 쪽에서 민간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네. 손을 잡는 방식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건데 그 돈이 국방부로 가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로 간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채권도 좋다라고 뭔가 다 봤는데요. 좋다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채권이 왜 좋다는 거지에 대해서는 뭐 분산 투자가 필요하긴 하다. 지정 리스크도 인플레 리스크, 정책 리스크도 있는데 네. 근데 인플레 때문에 올해 채권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위아래로 커질 것 같아서 채권은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트레이딩이 적합한데 근데 그래도 분산 투자 수단은 채권이 좋다는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하. 변동성이 커도 그래도 분산 투자의 역할을 잘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럴 때 이제 투자해놓고 또 금리 빠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로 또 재밌는 선택지를 제시했는데요. 네. 배당주를 뽑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잖아요. 주식도 변동성이 커지고 채권 역시도 변동성이 커지는데 근데 안전한 뭐 배당주라든지 뭐 다른 다달이 현금이 들어오는 수단을 포트폴리오 내에 잘 확보를 해두면은 그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네. 전체적인 변동성을. 이 그래프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 시기에 이 MMF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나를 나타낸 건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한 2조 달러 정도 MMF 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MF 시장이 빠져나가서 일드 높은 곳으로 갈 거라는 거죠. 뭐 회사채라든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주식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배당주가 또 부차적으로 뜨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배당주나 뭐 이런 회사채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MMF에서 이제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재미를 봤거든요. 그 돈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른 데 없나 이런 것으로 찾아갈 돈이 2조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본 거네요. 네, 그리고 금은 JP모건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새로운 골드러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각 뭐 엔화나 뭐 유로나 달러 대비해서 금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지금 뭐 금이 어떤 통화를 다 이겼죠. 그래서 금이 지금 시대가 아예 바뀌었다. 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모멘텀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기에 올랐기 때문에 금이 상당히 좋다. 새로운 골드러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머징은 어떠냐? 이머징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네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나라가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경제 내에서 공공 영역보다 민간 영역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 크고 주도하는 이머징이 좋다. 근데 거기서 뭐 대표적으로 한국이라든지 네. 뭐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 이머징은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수혜를 받을 텐데 그러면은 거버넌스도 좋고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그 국가 내에서 이제 공공 영역보다 민간 영역이 높아야지 민간 기업으로 가는 이 경제 성장의 파이가 높기 때문에 네네네. 민간 영역 비율도 높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멕시코, 베트남을 뽑았습니다. 한국은 잠깐 아까 한국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민간 영역만 큰데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해당이 안 알겠습니다. 되는 걸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다들 유럽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JP모건 유럽 좋을 수도 좋다고 있어. 그러네요. 유럽 저평가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JP모건도 인정합니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상 안 좋다, 저성장이고 안 좋은 거 맞는데, 근데 또 이 AI에 굉장히 빠지지 않았습니까, JP모건이? AI 밸류 체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이 저평가됐다. 정말요? 사람들이 지금 AI 하면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이 유럽이 AI 하면 지금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뭐 천연가스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 다 끌어다 써야 되는데 네. 유럽이 예전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쪽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선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유럽 기업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또 ASML 같은 정밀 엔지니어링 여기도 이제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AI 밸류 체인에서 유럽이 상당히 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AI 기업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은 안 좋을지언정. 네. 그리고 증가하는 국방 예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의 국방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혜를 보는 유럽의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은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도 뭐 AI라든지 뭐 국방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종목을 잘 고를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기회를 찾는 거는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JP모건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IB들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해 좋다. 좋은 흐름 속에 근데 변동성은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변동성 커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분산 투자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테마 투자에 집중하라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테마 투자에 좀 더 무게를 실는 분위기더라고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제 인덱스보다는 한층 더 내려가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테마에 집중을 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베타가 상당히 커질 것 같고 네. 기회도 늘어나니까 올해 그 기회 잘 잡아라. 라는 게 IB들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블랙락,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것도 있고 이게 그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에릭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2025년에 저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는. 변동성이 크다. 네. 그래서 네. 트레이딩하기 좋은 해가 되지 트레이딩을 않을까. 하기에 이제 좋은. 연초부터 채권금리 널뛰면서 또 맞아요. 금은도 상당히 많이 널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회가 펼쳐졌기 때문에 음. 올해 상당히 트레이딩하기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있는 장이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피곤해요. 그런데 좀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관점에서 2025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2025년 한 해도 에릭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